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다행히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들까지도 나름의 회복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장중 31,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후퇴에 대한 우려보다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방향성을 예단하긴 어렵고 오르락내리락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저항 라인으로는 33,000달러에서 35,000달러 구간이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나름의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 언저리를 찍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곧 랠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건데 막연한 희망회로라기보다 나름의 근거들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관련 이슈 두 가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 IMF가 SDR 통화 바스켓 비율을 조정했는데 예상대로 중국 위안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달러 비중이 소폭이라도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봉쇄 이슈와 관련해서 상하이시의 봉쇄가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등 경제 전반의 악재 하나가 해소되고 있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후폭풍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테라 지원재단이 보유했던 4조 5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의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게 준비자산으로서 UST 패깅 안정을 위해서 풀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 진짜 이거 무슨 사기꾼들 노름에 노란한 건지 여러 말들 지금 낳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이 작든 크든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인 부분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1,0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0,000달러 위에 올라섰다라는 부분이 반갑게 느껴지는데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반등세를 어느 정도 보여줄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4%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면서 저항 라인을 33,000달러에서 35,000달러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 신호는 일간, 주간, 월간 차트 모두 마이너스 상태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부정적인 가격 모멘텀 신호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은 21,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지지라인은 27,000달러에서 30,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다. 주간 RSI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과매도 상태이지만 강한 저항과 부정적인 모멘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소 조심스러운 코인데스크의 분석과 달리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나름의 기술적인 분석을 근거로 불마켓 진입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강세 사이클이 시작된다. 다음 몇 달 정도 횡보를 한 뒤에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2주 CMF가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CMF가 저점을 찍으면 항상 비트코인이 랠리를 벌였기 때문에 지금 CMF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큰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CMF, 이 체이키 머니플로우는 일정 기간 동안 매수와 매도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1에 가까울수록 매수 압력이 높아지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매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기록적으로 낮다라는 것은 극도의 과매도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압력을 이제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최근 거래량이 낮은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같은 상황은 매도세가 소진되고 매수세가 주저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매도 주문이 희박해지면 낮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는다. 관건은 큰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같은 쫄보 개미들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멘트를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 역시 비트코인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을 차트로 보여주면서 최근 이런 낮은 거래량 이후에 3번 모두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안 들어갔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보기에 지금은 쫄아서 관망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들어가서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이다. 지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 차례 폭락 장세가 크게 펼쳐지면서 일각에서는 2018년처럼 크립토 겨울, 크립토 윈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판테라 캐피탈은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분명히 내보였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은 2018년 크립토 겨울과 지금 상황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관련 이슈 2가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시의 도시 봉쇄가 50일 만에 해제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점진적인 개방, 제한된 인구 유동, 효과적인 통제, 이런 3가지 원칙을 내걸면서 쇼핑센터와 백화점, 마트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봉쇄 이슈는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해왔던 만큼 하반기 금융시장 강세 전망에 조금 더 힘을 싣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안화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국제통화기금 IMF가 SDR 통화바스켓 비율 조절을 단행했는데 달러와 위안화 비중을 늘리고 일본 엔화, 또 유로, 영국 파운드화 비중을 줄였습니다. 위안화가 2016년 처음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된 뒤에 비율이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위안화의 신뢰도와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크든 작든 달러의 비중 역시 축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이 달러 강세가 역대급으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SDR 비중 역시 소폭 증가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통화패권 전쟁 양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통화패권 전쟁은 블록체인 화폐 전쟁 양상을 띨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번 위안화의 위상 강화 상황은 앞으로도 눈여겨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가 될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제도화되고 채택이 강화됐을 때 작은 비중이더라도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는 상황을 기대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일각에서 말하는 비트코인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의혹들까지 더해지면서 테라 측의 재건 계획 발표 자체를 상당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의혹을 키우고 있는 부분은 테라 지원재단이 보유했던 4조 5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UST 디패깅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에 1달러 패깅을 위해 준비자산으로서 매도를 위해 이 거래소로 보내진 비트코인이 35억 달러 규모입니다. 거래소 2곳으로 이체가 된 건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 상황, 그 행방이 지금 묘연합니다. 재단 보유 비트코인을 팔아서 UST를 매입한 뒤에 1달러 패깅을 맞추겠다. 이게 시스템적인 핵심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도영 CEO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이 테라 재건 프로젝트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상 사기꾼으로서 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싱가포르 수사 당국에는 권 대표가 고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참 상황 희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업계 한국인 거물 이런 표현을 들었던 권도영 CEO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업계의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스는 이 의료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로
한때 의료 분야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기꾼으로 판명이 나서 월가 사기꾼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때 비즈니스 매거진의 모델로도 등장하는 등 이 월가의 신데렐라로 불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기꾼으로 판명이 됐던 겁니다. 아직 권도영 CEO를 사기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한국인 암호화폐 업계 거물에서 희대의 암호화폐 업계 사기꾼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의 상황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하반기 금리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6월 미국 연준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방향성 모호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6월 FOMC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시장이 묘한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미국 백악관이 금리 인상이라는 단세포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 말고 이 중국 관세 철폐 등 다른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설 경우에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방침에도 어느 정도는 말바꾸기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상황이지만 여러 이슈들, 또 그 안의 맥락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